집값 비싸기로 손꼽히는 강남역. 그 금싸라기 땅 한복판 건물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여기가 원래 옛날에는 한 건물이었어요. 하나 건물이요? 한 건물이었고 저도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저희는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해서 이제 2층에 살았었거든요. 45년 동안 할아버지 소유였던 이곳이 최근 가족들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을 저랑 새로 하시고 이제 저한테 월세를 내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쪽지를 다 돌렸었던 거예요. 건물 임차인들에게 쪽지를 돌린 건 입양된 딸이었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지난 10월 18일 양녀 강자영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겁니다. 양딸은 450억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업부동산에서 450억을 준다고 한다라고 했는데 450억을 받을 수도 있겠죠. 450억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은 입양딸 강자영. 그녀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저희 어머님이 밀리의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의 임차인입니다. 아버지랑과의 관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약 6개월 정도 있다가 2012년 2월쯤이었습니다. 상가 재계약을 위해 아버지께서 강 씨를 만났는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위로한다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냐고 막 그때부터 붙어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처음 만날 당시 아버지 연세는 81, 강 씨는 49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랐다는데 남들 보기엔 달랐답니다. 연인 관계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분이 대단히 돈도 많고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재산을 다 알고자 그러면서 더 가깝게 하셨죠. 그해 생신상도 직접 차렸다는 강 씨. 정말 과하게 그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냥 좀 화까지 요란하게 했었어요. 너무 우기는 화환들이에요. 물어보니까 만들어가지고 가져온 거다. 다 가짜다. 문구만 적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돈 주고 사는. 그런데 강 씨가 등장한 이후 화목했던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데요.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돈 뺏게 모른다. 아버지 안 모신다. 아버지 또 그렇게 세뇌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이제 양녀로 들어가게 된. 아버지에게 정성을 쏟은 강 씨는 2017년 양녀로 입양이 됩니다. 네 형제 사이에 딸로 들어온 겁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었는데 상식적으로 자기 어머니가 있는데 그분은 요양병원에 두고 할아버지를 모신다는 게 도저히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친딸로 입양된 이후 아버지는 그 집에서 종종 주무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남편하고 지하고 아버지 셋이 기거를 하는데 남편이랑 아버지랑 셋이 같이 살 때도 있고 남편은 야간 근무를 경찰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버지랑 둘이 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상식적 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자 가족들은 강 씨를 지켜봤고 기막힌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하나씩 들을 때마다 미치려는 심정이 너무 용서정신다 할까? 중요한 건 이건 얘 혼자만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딸이 할아버지 모시느라고 힘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자가 안 그래 엄마 할아버지한테 막 하니까 힘들지 않아.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어디 엄마도 급하면 대출을 할아버지가 막아주지 누가 막아주겠어. 그러니까 딸이 막 웃긴다고 웃기도 하고요. 아버지 저거 내가 요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요리해버리지. 내 손 안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슬슬 생일이라고 또 작업을 해야지. 제일 황당한 게 그 서방이라는 남편이 입양했으니까 환장하겠지.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친모도 있고 남편과 자녀도 있는 강 씨가 다른 집 호적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입니다. 그 할아버님 아시죠? 예. 어디서 의뢰 받으신 거예요? 제가 오히려 의뢰를 하고자 했는데 잘 됐네요. 그래. 네네. 할 말이 많다며 당장 만나자고 한 강 씨.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반 뒤에 전화를 걸어온 그녀는 아들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들들에게 나는 죽어도 곁에서 죽을 것을 유언한다. 아들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세상 달라고 한다고.
네 형제는 아버지와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한 그녀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아버지 재산을 가져간다는 그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어. 그 말을 하는 순간에는 이제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아버지를 계속 세뇌시켜서 자식들이 건드린다 얘기를 했지 절대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탐낸 건 오히려 양녀인 강 씨라고 말합니다. 영감탱이 이거 내가 돈 안 준다고 딱딱 매번 때리니까 통장 2개 1,000만 원 2천만 원 주더라. 그러니까 딸이 뭐인지 아세요? 역시 우리 엄마야. 이 여자가 아버지 저한테 유산을 미리 주옵소서 나한테 한모 돈 10억 정도는 떼어내주지? 잘 됐어. 어차피 뭐 아버지 죽으면 나도 5분의 1은 가져오니까 그 돈만 갖고 말 거야.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다며 양녀로 들어왔던 강 씨. 그런데 다른 속셈이 있다고 의심한 아들들은 이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모아온 증거나 이런 걸 다 얘기하고 할아버지가 좀 느끼신 바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큰아버지한테 불러서 너가 그러면 가서 좋게 얘기해라. 뭔가 물질적으로 탐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근데 사기친 행위다. 1년 동안 보조기 안 누르려고 했는데 너가 갑자기만 해. 가족해가지고 구청에 가가지고 보조기 올려가지고 재산 탐내느냐. 절대 싸우지 마. 싸우면 된다. 아버지 당부에도 큰아들은 강 씨에게 크게 분노했고 끝까지 묻고 가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폭로하고 말았답니다. 결정적으로 할아버지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냐라고 물어봤어요. 남이 친하고 잠자리 하는 것도 얼마나 징글징글했는 줄 알아? 그 여자 말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관, 모텔, 아버지를 단둘이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들들이 찾아가 따진 이후 강 씨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우리 남편이 못 살겠다 하고 이혼하자 하니 그거를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버지하고 혼인신고하기로 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세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오히려 아버지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데요. 할아버지한테 가서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 동네 창피하게 그 얘기를 막 하고 다녔다. 우리 부적절한 관계에 맺은 거. 그러니까 그 말에 할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그게 저희랑 또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된 사건이고 30년을 모신 아들 곁을 떠나 양녀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아버지. 2018년 3, 4월까지 여기 아버님 계시다가 이제 가시게 된 거예요. 5년이 지났지만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다시 아들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곡히 바랐던 세월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 그래, 안 와. 그래, 내 속이 좀 풀리면 갈게. 집에 오셔야지. 알았어. 걱정 말고 있어. 아버지는 오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여자가 계속 이제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막은 거지. 또 더욱더 철저히 막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아버지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거죠. 갈수록 아버지와 전화 통화도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아버지 계신 곳조차 강 씨가 숨겼다고 합니다. 8월에 이사한다고 했는데 10월까지 집 주소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10월 15일 날 저희가 실종 신고를 해요. 할아버지를.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완전 약에 취해셔서 침 질질 흘리시고 막 그런 상태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가 양녀 강 씨에게 증여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강남의 건물 두 채도 증여가 됐습니다. 넘어간 걸 저희가 확인이 됐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께는 돌아가시게 할 수도 있겠다는 갑자기 나쁜 생각까지 들다 보니 가족들이 빨리 모셔야겠다, 이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아들, 며느리 모두 동행해서 아버지를 힘들게 모셔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왜 민감한 부분이냐면 계속 미행을 하고 있고 강 씨는 아버지를 다시 모셔가기 위해 수시로 찾아오고 있다는데요. 운전기사를 시켜 아들의 차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 집에 아버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총 10번 넘게 저희 집에 네, 저희 집에서 이러고 저희가 있습니다. 택시 타고 다녀요. 며칠 뒤 제작진에게 연락을 해온 강 씨. 그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께는 이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쁜 놈 새끼들이라고.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응? 욕심을 또 내냐.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거나 저도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랬으면 아버지가 저한테 계시지 않았을 거예요.
강 씨는 호적의 양녀로 오른 뒤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다 다녔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지난해 아버지 생신 때는 고가의 차도 선물했다는 강 씨.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만 좋은 차를 탄다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내된 3억 2천 나와 있죠. 이 차를 사서 아버지가 타고 명의는 물론 이제 제 앞으로 돼 있지만 그녀는 왜 아흔을 바라보는 어르신의 양녀로 입양 절차를 밟았을까? 내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데 네가 딸로 해야지 아버지도 나중에 간호하고 보살필 수 있는 자격이 있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면 본인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하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챙길까? 제가 엄마 병원비 마지막까지 뭐 전부 다 제가 엄마 집도 해드렸고 그냥 돈으로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보호를 했죠.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아들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아요. 아버지하고 세상에 그랬다고. 안 그래요? 입에 오르내리기도 정말. 한 달 전 아들들이 강제로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고 주장하는 강 씨. 그날 이후 아버지 걱정뿐이라고 합니다. 온 가족 손자 며느리 아들들 와가지고 막 그렇게 끌고 가버리니까 아버지가 안돼 놔주고 딸 막 이러면서 가버렸어요. 진짜 지금이라도 오시면 너무 행복하게 아버지를 해드리고 모시다가 제 곁에서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한 인생이 성공한 삶을 사셨노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녀는 보여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혼자 손녀 현재 살아있는 통장이에요. 아들, 며느리, 딸 수천만 원씩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이름으로 수많은 적금을 붓고 매달 상가 임대료도 나누어 받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이래놓고도 아무것도 안 해준 아버지도 되겠잖아요. 제가 안 밝히면 싹 아버지가 다녔어요. 아버지가 해줬으니까 아버지가 관리해준다. 이렇게 해준 자식들 손에 잡혀가려고. 강 씨의 주장이 사실일까? 통장이에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사실 지금 저희 처음 알아요. 글쎄나 이런 것도 다 받아가고 가져가고 전기만도 챙겼다라고 전혀 받은 적 그거는 아니죠. 절대 안 해서 여기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만약에 무슨 상가가 있으면 월세가 뭐 1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면은요, 그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만약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 통장을 관리하셔서 저희는 통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그거를 왜 제가 갖고 이게 돈이라니까 이게 왜 딛고 다니는데 그걸 갖고. 작년 10월 양녀인 강 씨에게 단독 증여된 강남 건물 2채와 분당의 아파트. 이건 어떻게 된 걸까? 처음에 기사님이 그래요. 법무사에 아버지가 몇 번 다니시고 마지막 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서류 됐으니까 너는 인감 찍으러 가야 된다. 오늘은. 저는 법무사님을 처음 봤어요. 따님 보니까 참 좋으시네요. 이제 마음이 놓이네요. 증여 관련 절차를 진행했던 법무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할아버님하고 그다음에 그 할아버님의 따님하고 두 분이서 오셔가지고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오신 건가요? 한 번에 끝낸 게 아니라 여러 번에 오시고. 아니면 저한테 얘기할 때 본인은 한 번 왔다고. 아니 한 번 아니에요. 네, 몇 번. 왜냐면은 이 서류 관련돼서 여러 번 서류가 뭐 미비한 것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 번 왔다는 거죠. 그런 얘기하지 마. 쓸데없는 얘기. 아예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증여가 이뤄진 이날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18일이 마침 그때는 몰랐는데 증여하는 날이에요. 그때 제가 간 거예요. 그때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가 잠을 주무시는데 깨우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세요. 아니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툭 늘어져가지고 붙잡고 울고 아버지 힘내세요. 손을 잡았더니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이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그런데 그거 오후에 가서 검은사장 가가지고 찍은 거 아닙니까? 도저히 사람이 아니에요. 최근 뵐 때마다 비몽사몽,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아버지. 자녀들은 의심되는 게 있답니다. 8월 8일 날
병원에서 우울증약을 퍼먹었는데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그 약을 먹고 한 3, 4일 후에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끊어버렸다. 당시 처방받은 항불안제의 부작용이 심했다는데요. 그 약을 드시니까 너무 주무셔가지고 제가 그 약을 안 드려버렸어요. 돌아가신 퇴원해갖고 와서 3, 4일 그때는 진짜 안 들어요. 그런데 2주 뒤 같은 약 60정을 처방받은 겁니다. 3, 4일 먹고 할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이 약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비몽사몽하게 만드는 약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한 사실이 있는 거죠. 양녀 강 씨가 최근 아버지 모습이라며 제작진에게 보여줬던 영상인데요. 분명히 찾아온다. 가라거든. 전화 받지마. 45년 동안 아버지 명의였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양녀에게 증여가 됐고 그녀는 450억 매매가로 부동산을 내놨다고 합니다. 양딸은 450억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거의 따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25년을 제가 모셨어요. 그 회장님 관리를 25년 동안. 근데 제가 알기로의 회장님 성향은 절대로 단독 증여하실 분은 아니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에서 아버지와 딸이 된 두 사람. 지난 5년이란 시간은 어땠을까? 강 씨는 진심을 다해 아버지를 모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브랜드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제가 어버이날 옷 한 벌씩 사오는 거예요. 돈 걷어가지고. 여기서 살다 돌아가셨으면 너무 좋았을 걸. 제 모든 걸 바쳐서라도 증여받은 재산도 다 내놓고라도 아버지 찾으라고 하면 그 길을 택하겠어요. 그런데 인터뷰 도중 지난 9월에 만기된 예금 금액을 보여주는 강 씨. 저한테 적금을 찾아주시면서 저 상가 보증금을 내라. 그리고 이제 내 앞으로 계약 갱신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상속해주신, 증여해주신 저것도 반드시 아버지 바람대로 제가 쓸 거예요. 반드시 지켜봐 주세요. 이거를 네. 그 방송국에서는 할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 뭐한 사람들. 그래서 이거하고 상관없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어디다 해야 돼요? 그건 본인이 직접 방법을 찾으셔야 아니 저는 모르지. 수는 없어요.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휘관은. 네. 결코 아버지의 재산을 탐낸 적이 없다는 강 씨. 그녀의 바람은 오로지 하나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데리고 오라게 해요. 제가 재산 내놓는다고. 선생님 꼭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들 품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처음 모셔왔을 땐 정신도 혼미하고 죽도 겨우 드셨다는데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꼭 건강 다시 찾으셔야 돼요. 평생 아버지란 이름으로 늘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행복하게 지냈던 그 추억이 잘 끝나서 아버님하고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